저는 이 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요? 질문 예. 내용을 들어보면 시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화기법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보면 밖에 나가면 다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남편 있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다 칭찬받는데 유독 내 가족에게는 냉정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을 보니까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다는 거야. 대개 보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남편들이 보면은 자기 아내에게는 선물 하나 인색하면서 한 잔 먹으러 가면 막 퍼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스님. 식거 진짜. 아깝지 않게 막 퍼주고 나가지고 좋대 소리 듣는데 집에 오면은 정말 그 인색해가지고 가정에 완전히 그 다정함이나 뭐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은데 이 보살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살님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라고 하는 부분은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단절이 되느냐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것서부터 단절이 되거든요. 내가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또 내가 뭔가 서운한 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퉁명을 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너하고는 대화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때 서서히 이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 뒤통수만 쳐다봐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완전 예수 중에 상해예수가 사는 거라. 불자님 너무 한마음이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삶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일단은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선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주고 가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라는 게 쌓여져 가게 돼 있고 그 불만이라는 게 쌓여져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을 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대화는 단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남북이 지금 고위급이 만나갖고 대화하잖아요. 대화가 되니까 조금 편안해졌죠. 대화 안 하니까 불안해졌잖아요. 맞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각방은 쓰지 마라. 각방은 절대 쓰지 마라. 왜? 자주 만나야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회사 갔다 와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면 만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다음엔 남이야. 그냥 밥만 같이 끓여 먹을 뿐이지 생각도 다르고 눈높이도 다르고 다 다르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써라. 그리고 내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 좋게.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 기도한 사람하고 집에서 절에 안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도가 터져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도가 터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거꾸로 터지길 바라는 거야. 네? 아는 것만큼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기도한 것만큼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절에는 발걸음자도 안 한 남편이 마음이 좋아지길 바라고 본인은 마음을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 놓고 나면 부처님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열심히 다니시려면요 달라져야 돼요. 얼만큼 기도한 것만큼 법문 들은 것만큼 평상시에 바가지를 잘 긋고 대화가 안 통했던 사람도 절에 왔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넉넉하게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 말 끝날 때까지 취임해주고 이러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을 붙여놓으면 말을 누가 더 잘해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영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잘라야 안 잘라요? 잘라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고 계속 우겨요.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줄 모르는 남편의 이야기도 자꾸 해보라고 취임새를 해주면 본인 스스로의 능력껏 재미있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마음까지 묻어나는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남 얘기는 다 재미가 있어도 남편이 하는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텔레비전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는 귀를 기울여도 남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다 보면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비난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주.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남자도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남자가 입을 닫아버리니까 나도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공통분모를 찾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으로서 너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걸로 비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댁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혼자의 생각으로 처리하지 말고 남편과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자꾸 애를 쓰고, 그리고 남편과 대화로서 우리 남편이 시댁에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선행해서 실천해보고 남편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고 하다 보면 네가 시댁에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도 충분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땐 대화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네가 낫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화가 안 나요.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상대방에게 겸손해지게 돼 있고 고분고분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을 하면 상대방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무시해버리고 싶은 놈이 또 우기면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할 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아마 이 보살님 같은 부분은 본인은 시댁에 하는 만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하면 부딪힘이 없을 텐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보시지 상대방에게 필요 없는 걸 줘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줘야 되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라. 그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실 때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이 뭐였냐면 응병여약이라, 중생이 병을 알고 그 병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셨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시댁이 뭘 필요로 하는 건지, 남편이 시댁에 뭐를 원하는 건지를 이렇게 알고 판단을 해서 행하다 보면 10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원하는 부분을 해줬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다, 적다?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TN